저희 BIP의 수장이시죠? 자, 차민석 선생님, 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BIP를 운영하고 있는 차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은퇴를 어쨌든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나이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계획이 따로 있으셨어요? 저는 근데 원래 농구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32에 은퇴하고 싶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 은퇴 언제 하셨어요? 진짜? 저 32에 했을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좀 이게 자이든 타이든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제 길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뭐 레고 편 보시면 알겠지만 네. 대학교 4학년 때 좀 방황을 했었거든요. 진짜 농구 관두려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휴게소에서 어머니한테 나 드래프트 안 나가, 농구는 관둘 거야, 그러지 마라고 하시고 이제 버스에 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 질문이 뭐였죠? 은퇴 후 계획이. 은퇴 계획. 근데 삼성 시절에 제가 이제 안양에도 같이 있었던 이제 김태술 감독님이랑 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 같은 거를 많이 보셨는데 그냥 많이 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 건물을 구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볼 정도로 아, 진짜로? 그냥 매일 출근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삼성에 오기 전부터 저는 농구 교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첫 시즌에 이제 재계약을 바로 안 했을 때 부동산을 다녔어요. 그래서 나는 광교에 농구 교실을 차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지역도 많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 호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학교랑 주거 단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누구나 알겠지만, 근데 처음엔 좀 흐릿해지는 게 네. 체육관이 큰 걸 원해요, 그쵸. 선수 출신들은. 네. 근데 그런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학교 찾아가고 학교 체육관 보면서 쉬는 날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다니면 많이 봐요. 네, 그러면서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BIP 농구 교실을 네. 개원을 하셨잖아요. 네네. 광교에다 지은 게 좀 자리 때문에 가장 컸나요? 네. 원래 1순위는 저기 동천동 쪽이었어요. 동천동 쪽이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제가 했던 거는, 우선은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체육관에 들어갈 만한 위치와 네. 금액 뭐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 수와 이제 좀 거리 같은 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운전하면서 좀 체크를 했어요, 몇 분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농구 교실, 이제 경쟁자를 체크를 했을 때 이 광교에 지금도 연락처가 있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있는데, 지금 1호점이 있는 위치 효성 해링턴에 있는 상가가 있다라는 블로그를 보고 네. 그냥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데서 내가 농구 교실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뭔가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너무 좋고, 아파트도 가까이 있고, 네. 그리고 단지 안에 둘러싸여져 있고, 호수도 있고, 당연히 농구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거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위치였어서 그 상가 안에서도 4번인가 5번 퇴짜를 맞았어요. 원래는 3층부터 해서 이렇게 3층에 임대료가 싸니까 쭉쭉쭉쭉 층고 높은데 칸 맞춰가지고 하면서 내려오다 지금 자리에 오게 된. 농구 교실 이름을 BIP로 지으셨잖아요. 네. 바스켓볼 패션인데 네. 계기가 있을까요? 이유가? 그 농구 교실 이름은 제가 삼성 1년 차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아, 네. 농구 교실 이름은, 그래서 저 메모장에도 여러 개 이름이 있고, 한데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수비수였다고 표현했지만 좀 항상 진짜 열정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하고 이제 경기에 나갔기 때문에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스켓볼 이즈 패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고, 그걸 줄이니까 BIP라고 했는데 들리기나 뭐 또 VIP로 대한다 이런 의미도 숨어 있고 네. 하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큰 고민 없이 정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두운 주제인데 네. 이제 개원을 하고 이제 거의 바로죠. 이제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네.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제가 19년도 7월 달에
사업자를 내서 네. 8월부터 운영을 했었고 처음부터 잘 됐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조금 체육관의 사이즈를 좀 포기하고 하지만 이 작은 데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 네. 왜냐면 저는 너무 동떨어진 곳은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혹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됐어요. 뭐 이제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좀 프로의 커리어를 있다는 거를 좀 더 눈여겨보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잘 됐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겨울방학 특강 때일 거예요. 네. 제가 겨울방학 특강 때 이제 보통 1월부터 2월까지 2달 특강 수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성인반까지 제가 모든 수업을 거의 다 했으니까 성인반까지 수업을 하면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풀타임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계속 정규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거기서 잘 때예요. 그 사무실에서 침대 예전에 펴지는 침대를 펴놓고 제가 좋아해요. 이제 난로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쓰된 그릇에 물을 담아서 건조한 걸 못 참아서 네. 그렇게 해놓고 잘 때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를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의 동선을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 광교 주변에 몇 번 확진자 환자가 다녔다라는 게 나오니까 진짜 그날 제가 기억하는데 정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뭐 50명이 온다고 하면 2명 빼고는 다 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한테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는 이 정도일 거라고 사실 생각 못했어요. 초반에는. 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가서 나 이래서 가게 됐어. 여기 나왔대. 아 그래 어떻게 근데 그때 진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 사실. 걱정보다는 네. 너무 쉬고 싶다. 너무 지쳐서. 그리고 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암흑기가 시작됐죠. 지하 8층까지 있는데 15층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드셨잖아요. 어떤 날은 갑자기 5인 막 3인 맞아요. 접종자는 뭐 계속 바뀌니까. 그다음 학원은 안 돼. 뭐 체육시설은 안 돼. 뭐 막 이렇게 바뀌니까 계속. 그리고 아이들이 나간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그래도 시키려고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선은 저는 철저하게 지킨 거는 뭐 한 달간 학원은 안 돼 혹은 뭐 체육시설 안 돼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냥 의미 없이 출근해서 청소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벌었던 돈보다 뭐 뭔가 이월하고 그냥 환불했던 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죠. 네. 코로나를 잘 마무리하고 잘 지나간 다음에 1호점 후에 이제 2호점을 추가로 개원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좀 한켠에 좀 큰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네. 했었고 왜냐면 스킬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체육관이나 아니면은 좀 고학년 친구들이 1호점에서는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고 그 친구들이 좀 더 많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그 공실이 길어서 네. 조금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좀 나왔던 것도 있고 이것도 저희 원에 다니고 있던 맞아요. 학부모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보고 이거는 한번 승부를 걸어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긴 했었어요. 예, 안정되긴 했었고 1호점 자체가 완전 애들이 안 올 때는 아니었으니까 네. 1호점 그래도 뭔가 다시 재개하면은 조금 지나면은 다 회복되고 그 정도로 위치적으로 좀 이점이 있었어서 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좀 남들이 위기일 때 좀 기회가 온다.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힘들 때 더 좀 더 도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개원을 하게 됐죠. 사회적으로도 이제 저출산 문제로 조금 사회 문제가 이제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출산이면은 조금 농구 교실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예. 농구 교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정쌤으로서? 아무래도 사실 저출산이라는 게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겠지만 진짜 뭐 나라에 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네. 사실 농구 교실적으로는 그거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항상 고민하고 있고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학교가 다 없어지지 않는 한 학생은 있을 거고 광교에 있는 학생들은 BIP를
보낼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거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되지만 뭔가 우려스럽다 이거보다는 한번 부딪혀 보자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사실. 예. 뭐 지금은 이제 원장 선생님으로서 좀 수업에 조금 떨어져 계시면서 하고 계시긴 예, 하지만 예. 이제 수업보다는 조금 아이들 케어나 아니면 네. 스케줄 관리, 동선 관리 뭐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데 예. 예전에는 수업을 거의 다 더노 맡아서 하실 정도로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뭐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 에피소드라? 사실 아이들은 진짜 뭐 제가 가끔 가다 여기 저한테 저장된 친구들이 네. 한 2,700명 정도가 있는데 어머님들이죠 정확히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뭐 이게 누적 회원이면 회원일 수도 있고 저는 뭐 한 번 문의가 와도 뭐 저장을 하거나 뭐 한 번만 와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은 진짜 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가끔가다 문제 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가끔 깜짝 놀라요. 뭐 한 4년 동안 외국에 갔다 오셨는데 어디 학교에 계시다가 어디 나라로 가셔서 이제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놀라는 부모님 그걸 왜 기억하세요라고 놀라시는 부모님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진짜 다 기억이 남고 어머님들이 많이 기억이 남죠. 사실 진짜 많이 걱정해 주신 어머님들도 많고 뭐 이런 힐링 캠프 같은 질문을 저한테도 하시는 부모님도 아 있었고 그래요? 뭐 굉장히 깊숙하게 하신 부모님도 있었고 아니면은 선수 시절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들과 대부분 소통을 또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뭐 아이들도 만족한 친구도 있고 좀 불만족스러웠던 친구도 있겠지만 부모님들도 그래도 오랫동안 보내주시는 거 보면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모님도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뭐 아이를 키우는 아, 과정에서 그렇죠. 네. 그런 부모님들 보면은 참 감사하죠. 예. 원장 선생님으로서 BIP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철학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뭐 표현하기로 아직까지는 대표가 CEO가 뭐 이런 뭐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마트가 되고 싶은 구멍가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너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기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인어른도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저는 처음에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저는 운동만 하고 처음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많이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이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그냥 믿고 그냥 보고 보는 스타일이셔서 그때 당시에 딱 하나 말씀하신 거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은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머님들한테 제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보다는 내가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몸으로 뛰고 어떻게 네. 보면 이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농구라는 이제 스포츠 이제 종목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손해보를 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돈적인 거 외에 내가 더 크게 소리치고 내 에너지를 더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내가 더 지칠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BIP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뭐 원비적인 부분도 뭐 아이들이 안 오거나 뭐 한 번 오고 싶다 그런 건 저는 사실 안 받고 그냥 맞죠. 하잖아요. 예. 네. 그냥 와 애들한테 오라고 하고 뭐 어머님들한테 그냥 보내세요. 예.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요. 언제든 오세요. 그 애들이 저한테도 전화해서 쌤 체육관 써도 돼요? 또 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은 언제든 오픈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래도 잘 되는 이유 중에 뭐 선생님들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하나이지 않을까. 예, 그게 그리고 BIP 철학 아닐까 싶네요.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고용주로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꽤 많잖아요. 예. 저희 지도 방식을 다 보면은 음. 어떤 선생님이 가장 BIP스러운지. 저희끼리 나눠지는 거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뭐 놀이식이냐, 네. 뭐 아니면 정말 농구를 제대로 알려주는 기술식이냐인데 사실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거는 가장 큰 게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는 거를 원하시는 부모님도 많지만 이 아이들이 이 팀 스포츠라는 거에 어울려서 잘 적응하고 그 외에 따라오는 게 농구 실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저희 선생님들 모두 다 농구 선수 출신, 이제 또 그냥 단순한 체육학과 출신이 아닌 농구 선수 출신들로 이루어진 만큼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인데 그게 참 어렵죠 사실. 네. 저희도 그게 딜레마가 많았어요. 아이들을 너무 기술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좀 더 훈련량을 늘려라라고 했을 때에 또 오는 또 뭔가 리스크가 있었고, 또 놀이식으로 했을 때 오는 리스크가 있었지만, 저는 사실 놀이 6 기술 4가 맞다고 봐요. 놀이 비율로 쪽이 따지면. 좀 더 가까워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이 농구라는 스포츠가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이 재밌거나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도 농구라는 스포츠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라는 기억이 남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이제 아무래도 요즘 현장에서 수업량이 그렇게 많진 않으시니까 네. 요즘 신규 아이들은 이제 원장 선생님인 걸 모르는 아. 아이들도 꽤 많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어떠세요? 우선은 저는 무조건 원장 선생님이야 라고 하고 1호점에 가게 되면 네. 그 사진과 그렇죠. 유니폼을 제가 다 소개를 하고 하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만한 수단이 크진 않아요. 아이들이 네. 크기도 하고 이런 말 많이 하면 싫어해.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다라고는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못 나눴을 때 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네. 특히 부모님들이 이분한테 카드를 줘서 결제를 해도 되나? 라는 좀 의심이 뭐 있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는데 만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들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연락하는 사람이 접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꿈꿔오던 좀 방향이긴 해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뭐 제가 책에서 보긴 했는데, 사업과 장사의 차이는 사업은 내가 아닌 전문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제가 꿈꾸는 좀 이상적인 방향이에요. 수업적으로는 이제 제가 어떻게 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방향이 좋아, 뭐 성인반을 처음 맡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알려주는 게 더 맞을 거야, 이건 제 경험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지만, 지금은 사실 저보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에 대해서 더 가깝고 수업적으로도 더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정 PD가 저희 홍보를 위해서나 뭐 마케팅적으로 또 그 분야에 맞는 일을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 전에 잔소리 무지막지하게 했고 진짜 다 알겠지만 진짜 쥐잡듯이 잡았으니까. 한때 정 PD가 아, 피하던 시절도 있으니까. 내가 의석 감독님 피하듯이 이렇게 약간 좀 피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같은 방 쓰다가 눈물을 흘리고 정 PD가. 그래서 지금은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건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저보다 오히려 내가 물어봐야 될 정도로 더 잘하고 있어서. 네, 질문이 뭐였죠? 원장 선생님인 걸 모르는 거기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거는 진짜. 네, 뭐 타이틀이 중요한가요? 아이들이 재밌게 다니는 게 중요하지.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고 네.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사실 좀 뭐 처음에는 관상도 공부하고 진짜 뭐 막 얘기도 해보고 막 술 한잔도 해봐야 되나, 뭐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뭐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절대. 근데 사업하면서 느꼈던 건,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선수로서 나 이 팀에 속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 항상 뭔가 내가 뒤에서 나오고 누군가를 보좌하고 이런 역할에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프로에 있으면서. 근데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근데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조언을 좀 원했고 했었던 건데, 사람은 변하진 않아도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숨겨져 있던 거는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크게 보는 거는 크게 없고 성실성이나 아니면은 뭔가 뭐 그 부분은 보죠. 성실하게 하냐 아니면은 뭔가 뭐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떨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 정도만 보려고 하지 그 친구가 어떤 이미지건 어떤 사람이었건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것도 이제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주던지 아니면은 뭔가 뭐 다른 부분으로 그 친구가 안에 좀 숨겨놨던 좀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뭐 어떤 걸 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 예. 저희 지금 직원이 부족하잖아요. 네. 공개 채용 한번 유튜브로. BIP 농구 교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오, 네. 재밌게 일하고 너무 재밌죠. 일할 때 일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농구 교실이니까 저희의 가족이 되실 분 언제든 댓글 혹은 이메일 혹은 DM 보내주세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정말로. 저희 유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네, 유튜브 VIP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도 말하자면 긴데 몇 분짜리죠? 이거 한 5분? 유튜브는 그냥 단순히 해보자. 네. 사실 이게 제일 크죠. 해보자 라는 게 가장 큰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아까도 수업을 많이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욕심이더라고. 그러면 한쪽에 힘이 빠지게 마련이고 수업을 하기도 너무나 바빴지만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그냥 단순히 농구라는 거를 기술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뭔가 이제 은퇴하고 얼마 안 된 선수의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호점이 생기고 직원들이 많아지고 저희끼리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우리의 모습을 남겨보자 라는 게 첫 번째 취지였죠 사실.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배운 게 도둑질하고 농구가 빠지면은 네. 안 되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식스맨이라는 컨텐츠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그럼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활발하게 하는데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루고자 한 목표가 있을까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네. 시작했던 취지를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해요. 많이 안 나오면은 조회수가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잖아 라고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1차적인 목표는 홍보인 거죠. 홍보. VIP가 잘 돼야 빅빅고도 있는 거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라는 사람들을 믿고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농구교실이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스킬적이거나 이런 걸로 더 좋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믿고 이제 성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엘리트 선수들 또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거고 좋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네. 농구계에서 농구계에서 저희가 식스맨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뭔가 이제 뭐 이런 힐링 캠프나 뭐 이런 것도 다들 자기 PR의 시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시작을 한 거고 그 친구들한테도 한 명이라도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려주는 것도 그 친구가 더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선수 어디서 봤는데 이것만 해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농구계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 농구라는 스포츠를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목표죠. 예.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가족 가장 소중하시잖아요, 가족. 결혼기념일이 촬영일이 오늘 오늘 4월 9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4월 9일이요. 네. 네. 저 9년 차. 오. 9주년 결혼 기념일을 오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애플워치 울트라 결혼 기념 선물로 사줬어요. 진짜요? 네. 와. 이거 갖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얼마예요? 120. 너무 이게 수업이 많다 보니까 꺼져가지고. 저희 그 아난티 여행편 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결혼기념일 헷갈리셔가지고 틀리셨잖아요. 맞아. 좀 집에 가서 후폭풍은 좀 없으셨어요? 근데 다행인 게 와이프 생일을 말했어요. 그게 그쵸. 나는 낭떠러지인 줄 알았거든. 뭐인지 몰랐어. 라이브 할 때나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이상형 말하면은 예. 형수님이랑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예. 솔직하게 연예인으로 굳이 따지자면 있으세요? 이상형이? 없습니다. 형수님. 네. 이거 저 와이프가 이상형이죠. 형수님이랑 연애 스토리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소개를 받았고 네. 와이프는 항상 이쪽에 있었어요. 용인. 아 이쪽에 네, 예, 계속 경기도 있었고 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공익 근무하던 그 시절에 시절에. 소개를 받았어요. 수영 마치고 가서 뭐 식사도 하고 몇 번 만났는데 제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저는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 오해하실까 모르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는 와이프한테만 했어요. 금사빠인 줄 알고 결혼하자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았고 와이프는 진짜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공익 근무 시절에 아무래도 엄청 벌이도 힘드셨잖아요. 예, 없었고 이런데 와이프도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예. 아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면을 보고 그러셨어요? 우선 예뻤고 네. 그 다음에 제 얘기도 잘 들어주고 대화도 통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냥 뭔가 그 분들도 뭐 그런 얘기 하겠지만 미디어에서도 뭐 그냥 다 그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좀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와이프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예. 만약에 다음 생은 없겠지만 예. 만약에 다음 생에도 형수님과 또 결혼하실 거예요? 제가 좀 와이프를 만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 와이프를 같은 게. 만나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장인 장모님도 있고 워낙 저를 좀 정말 아들같이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가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와이프 없이도 장인 장모님이랑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뭐 장모님이랑 둘이 식사도 하고 이 정도로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제 주변에서 결혼하면은 좀 어려운 존재로만 인식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 오면서 되게 가깝게 지내시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저도. 제가 장인 장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결혼을 하고 전자랜드를 가면서부터 사실 뭐 여러 위기나 힘든 순간도 많았죠. 삼성에서는 뭐잘 뛰었지만 그래도 뭐 코뼈도 부러지고 부상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힘들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은퇴를 하고 내가 BIP라는 거를 차리고 2호점을 차리고 코로나를 버티고 이럴 때 장인 장모님이 없었으면 사실 다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내 혼자 힘으로는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진짜 아들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저한테 해주셨던 거를 제 아들한테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 진짜.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일 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사실 이게 아들 같다고 하면 챙겨주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가진 부모들 보면 아들이 속도 무지하게 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 정도로 무지하게 속 많이 썩이고 사실 저였으면은 연 끊자고 했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저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장인 장모님한테는 제가 열심히 하는 게 해서 보답을 드려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 질문이 뭐였죠? 결혼을 하냐. 형수님과 다시 다음 생에. 저는 무조건 하죠. 와이프는 저는 좀 그래도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와이프를 만나고 저라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고 아까 말했듯이 저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많이 놀라기도 할 거예요.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원래 막 명품 좋아하고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한 좋은 번쯤은 차 네. 타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저는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을 만나고 좀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는 명품을 입어봤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나 네. 이 아우라가 없으면 그 명품도 정말 짝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감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정말 지하 8층, 15층까지 내려갔을 때도 고개 숙이지 마. 괜찮아. 저기 엄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엄마 아빠 있잖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해 주시고 와이프도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심어줘요 옆에서. 저는 생각보다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뭐 항상 생각할 게 많으니까 사소한 거부터 큰 것까지. 와이프는 뭐 제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해도 와이프는 무조건 제 편이에요. 그걸 제가 또 경험을 했고 세상 사람이 모두 날 욕한 적은 없지만 감동이다. 와이프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잘못을 해도 저를 믿어줄 거예요 아마. 멋있네.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와이프랑 다시 결혼할 거지. 아까 9주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릴스 촬영하는 동안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다시 돌아보면 와이프랑은 1년차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와이프랑 결혼을 저는 할 건데 와이프 생각은 왜냐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이프를 만나면서 성격이 바뀌었지만 사업을 하면서 또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내 성격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공감도 못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 가족한테 더 그런 게 보여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긴 어려운 거고. 네, 맞아요. 와이프는 사실 뭐 그런 부분도 나라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와이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형수님한테 참 저희 이제 아무래도 타지에서 사니까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근데 맨날 항상 이제 저희 맛있는 거 해주시고 요리를 너무 잘하셨어. VIP 대표로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전할 기회가 없어서 민성이 형한테 항상 말을 하긴 하겠지만 아 근데 내가 그걸 말을 안 해. 아 그래요? 물어보면 말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대표로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부남이 유일하시잖아요 VIP에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결혼한다 그러면 네. 야 다시 생각해봐. 이런 농담 및 그쵸. 진담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났어. 결혼하기 전에도. 왜 내가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밖에 안 들어서 해야지 생각이. 그쵸.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랑 내가 결혼한 사람이 다른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서야 라고 생각해요. 네. 형수님은 다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우리가 자주 모여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시간조차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스트레스 푸는 거나 그렇죠 많이 존중해 주죠.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나를 더 발전시키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은 무조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근데 서로의 욕심을 부리고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갖고 안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다들 경험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적극 권장. 적극 무조건이요. 네. 저 이제 다 미혼인데 네. 저희 직원들이 결혼하면 누가 가장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뭐 다 나름 잘 살 것 같은데 나랑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그래도 전도사로서 네. 뭔가 고민이 있거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많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뭐 남자는 져야 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저도 화장실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데 사실 와이프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공간이 자식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 상황이라는 걸 또 보면은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하는 부분이나 제가 이제 사적으로 보는 부분을 보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곧 있으면 또 네. 2세 이제 둘째 예. 네. 최초 공개. 네. 궁금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 와이프가 둘째를 갖고 있어서 경사죠 경사. 지금 5개월 정도 됐고
한 9월쯤에 이제 출산 예정인데 와이프가 첫째를 갖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몸도 안 좋아졌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에 삼성 선수였어서 아시잖아요. 원정 경기도 너무 엄청 많고 힘들죠. 혼자서. 혼자서 보고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음. 호연이가 어렸을 때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호연이랑 시간을 보내는데 나한테 안 안기는 거야. 호연이가. 그래서 내가 너무 섭섭했었어. 근데 그게 사실 나라는 사람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엄청 노력을 했어요. 호연의 마음을 살려고. 지금은 정말 저랑 친구 같은 아빠기도 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케어를 해주는데 힘이 못 되어주다 보니까 와이프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호연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번에 입학을 해서 8살인데 이 정도 나이 차가 나는 자식을 좀 계획을 잘 세우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도 저는 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와이프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제 호연이가 어느 정도 크고 편해지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이세를 좀 갖게 됐네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시는 어떤 다짐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경험을 했던 거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고 장인 장모님도 최선을 다해 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부모님께 저희 감사한 마음에 대한 도리는 해야겠지만 저는 그거를 그 사랑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받았던 사랑만큼.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그렇지만 호연이나 이제 태어나 이제 태명이 겨울이지만 겨울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거나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뭐 더 쉬운 힘든 일이거나 했을 때 저는 이제 부모가 내 자식한테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럴 거예요. 뭐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게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거나 기회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거를 받아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뭐 우리 호연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사실 바라진 않아요. 저나 와이프나. 그래서 호연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꼭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그거를 선택을 했을 때 제가 그거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항상 다짐하죠. 네. 만약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농구를 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을 한다면 아낌없이 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죠. 네. 좀 부상이 걱정이죠. 농구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부상적인 것도 있지만 비인기 스포츠다 라고 혹은 뭐 벌이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선수를 해본 경험으로서 그런 무대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좀 경험이거든요. 그걸 그렇죠. 통째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 농구라는 스포츠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상적인 거 외적으로는 사실 큰 게 뭔가 말리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네. 이제 어느덧 내일 모레면 이제 마흔을 바라보시는데 네. 어떻게 좀 30과 마흔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세요? 30대를 마무리하면서 좀 30대 제가 초중반까지는 좀 남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뭔가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저의 겉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 안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해서 내 위치를 올리는 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30대를 BIP에 다 쏟아부었더라고요. 32부터 사실상 지금 거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 이 농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살아왔는데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저를 위한 시간이나 뭔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더 욕심이 사라지게 됐고 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조차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30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40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커요. 40대를 겪는 이제 10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한테나 그렇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에 보다는 새로운 일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VIP 농구 교실 말고 이제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우선은 뭔가 이제 직업적으로는 농구 교실이라는 거는 제가 시작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제가 말하는 장사가 아닌 사업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2호점을 열 때도 그렇지만 이게 사업병이 든 게 아닌가? 뭔가 잘하다 보면은 뭔가 더 늘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 나름이고 새로운 거를 또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농구를 시작한 것도 내가 이제 10대 때 한 승부를 건 거였고 이제 20대 때는 이제 프로를 가기 위해 승부를 걸었고 30대 때는 이제 농구 교실을 통해서 승부를 걸었다면 이제 40대 때는 또 새로운 거를 통해서 제가 승부를 걸고 잘 준비해가지고 다른 일을 좀 해볼 생각이기는 해요. 뭐 다들 알겠지만 질문이 뭐였죠? 앞으로의 꿈이요. 아 앞으로 꿈. 아 그거는 제게 지극히 현실적인 꿈이고 저는 꿈이 사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오, 철학적이네요. 네.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어요. 좀 그러려면 저 자신을 바꿔야 될 부분이 좀 많긴 해요. 아직까지도 좀 사소한 거에 좀 흥분을 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어른스럽지 못한다는 행동을 한다고 저 자신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느껴서 단순히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더 존중하고 나 자신이 존중을 받으려면 뭔가 정말 어른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좀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목표기는 해요. 마지막 꿈. 예, 멋있는 어른이 되자. 예.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저희 마지막 질문. 네, 하겠습니다. 저희 네. 공통 질문이죠. 나에게 VIP란? 나에게 VIP란 정류장. 정류장이. 예. 왜죠? 내 인생의 종점을 가기 위해 뭔가 이제 버스를 탔다고 생각을 하면 아, 누군가는 뭔가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에 올인을 했을 때 그 일을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일을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 VIP 농구교실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항상 배움에 대한 좀 갈망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거를 좀 배워보고 싶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못 하잖아요. 맞죠. 공부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잘 선택을 해서 새로운 일로 전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BIP를 차리면서도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이 정류장에서 우동 한 그릇 먹으면서 멈춰 있지만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BIP는 저에게 참 덕평 휴게소 같이 멋들어진 음식과 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었던 정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영상이 길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궁금하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이제 BIP 농구교실 혹은 빅빅고에 대해서 알아가는 수 있는 시간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지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힐링캠프 차민석 대표님이랑 만나서 얘기해봤는데요. 자, 이제 다음 게스트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다른 게스트 모셔서 또 진솔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